안녕하세요. 추억 토크 나의 군대 이야기 아나운서 윤영미입니다. 세계를 바꾼 위대한 천재 스티브 잡스가 세상을 떠난 2011년 가을, 그가 남긴 스탠포드 졸업식 축사가 다시 한번 소환됐습니다. 다른 사람의 삶을 대신 사느라 시간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스스로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십시오. 늘 갈망하고 우직하게 나아가십시오. 지금도 명연설로 회자되고 있는 스티브 잡스의 이 말. 하지만 이 말을 실천하면서 살기란 결코 쉽지가 않은데요. 자, 오늘 추억 토크 나의 군대 이야기의 주인공은 마치 이 잡스의 말을 몸소 실천하는 듯 자신의 인생을 묵묵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작가입니다. 자, 군에서의 경험은 물론이고 다양한 인생의 경험들이 창작의 원천인 이 작가. 과연 어떤 분일까요? 지금 저와 함께 만나보시죠. 시청자분들께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국군간호사관학교를 졸업하고 1979년도에 소위로 임관해서 8년간 간호장교 생활을 마치고 다시 보건교사에 도전해서 22년간 보건교사로 공직에 있다가 작년 8월에 정년 퇴임하고요. 그다음에 수필가로 등단해서 지금은 문학이라는 열차에 막 올라탄 심순영입니다. 네. 아유, 그러니까 8년 간호장교를 하셨고 또 22년 동안 보건교사까지 하셨고 또 뒤에 와서 수필가로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는 거 보니까 정말 끊임없는 열정의 소유자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책을 내셨잖아요. 네. 어떤 책인가요? 올해 10월에 네. 심구멍, 숨구멍 발음이 좀 어려운데 네, 예, 네. 그 책을 냈는데요. 이거는 제가 굉장히 10수년 동안 써온 감사일기를 네. 그 감사로 물들인 인생 이야기라는 그런 책을 3년 전에 냈어요. 근데 네. 그걸 비매품으로 냈는데 그 책을 받아본 그 이제 지인들이나 아니면 다른 분들이 엄청 감동받았다. 눈물이 왈칵 난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그 책을 다시 재편집하고 또 여러 글들을 다시 넣고 해서 올해 다시 정식으로 출간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작가님의 글의 원천이 되는 인생 이야기 네. 지금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까 하는데요. 네. 자, 어린 시절에 우리 심순영 어린이는 어땠나요? 하여튼 온 동네를 골목골목 누비면서 자유분방하게 네. 잘 노는 어린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하여튼 동네에서 제일 잘 놀았어요. 손에 꼽힐 정도로. 뭐 하고 놀으셨어요? 줄넘기, 고무줄, 공기놀이, 그다음에 뭐 핀치기. 하여튼 그때 당시에 놀 수 있는 모든 놀이는 다 섭렵했고요. 예를 들면 줄넘기 이런 거는 네. 그 쌩쌩이라고 하죠. 두방치기 네. 이런 네. 거를 하여튼 안 죽고 100번 이상. 어우, 그거 뭐 수도 없이. 날렵하셨네요. 네, 굉장히 그런 곳에 잘 놀았어요. 저도 구슬치기, 말타기 뭐 이런 거 예. 좋아하고 네, 잘 했는데. 이렇게 아. 집안에만 전혀 안 있고 네. 예, 잘 놀았습니다. 하여튼. 아, 체력도 좋으셨나 봐요. 네, 뭐 체력이 강했다기보다는 건강했습니다. 네. 그래서 뭐 그때 여고 때 그 체력장이라는 제도가 있었는데 네, 그렇죠. 뭐 멀리 던지기 여학생들 잘 못하잖아요. 네. 멀리 던지기, 왕복 달리기, 오래 달리기, 뭐 100m 달리기, 그다음에 오래 매달려 있기, 잇몸 일으키기. 하여튼 모든 종목에서 만점 맞았어요. 네. 예. 아니, 그럼 혹시 운동선수 쪽으로 나가실 생각은 없으셨나요? 그런 건 아니었고 좀 순발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 체구도 그렇게 크진 예. 않으세요. 좀 잽싸고 그쵸? 좀 순발력이 있었던 것 아, 같아요. 그렇군요. 못하는 게 없으시네요. 아니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부터 군인, 뭐 이렇게 그 간호장교
이런 꿈이 좀 있었나요? 사실 그렇지는 않았고요. 어. 군인은 알고 있었지만 간호장교는 사실 어릴 때는 몰랐고요. 간호사는 알았지만. 그죠? 간호사는 알았지만, 네. 네, 그것은 이제 제가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들어갈 때 굉장히 선생님들이 열심히 공부를 시키셨어요. 네, 네. 그때 이제 제가 성실하게 공부를 좀 해서 그런지 음. 공부를 그때 좀 했습니다. 네, 그래서 네. 그때 저희 학교에서 이제 명문이라고 하는 대전여고에 어. 가장 많이 들어갔어요. 저희 중학교에서. 그러니까 시험 쳐서 들어갔어요. 네, 시험 쳐서 들어갔죠. 그 여고 들어갈 때는. 네, 네. 그때 이제 제가 대전여고에 차석으로 들어갔습니다. 네. 아,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 사관학교는 네. 집안이 좀 어려웠고 대학 네. 가기가 힘들어서 이제 그 입학 전형을 보니까 음. 국비로 다 아. 해준다. 그다음에 간호장교가 되면 외국에도 갈 수 있다. 오. 아, 거기에 제가 딱 좀 약간 외향적인 기질인데 꽂혔습니다. 그래서 아니 외국을 나가고 싶다는 꿈을 그때 갖고 계셨나 봐요. 이제 그 말에 네. 어머 이런 기회가 어. 이러면서 학교에 지원하게 됐죠. 착하고 귀한 딸이 국군 간호사관학교에 네. 입교를 하셨잖아요. 네. 그때 부모님이 기뻐하시기도 하셨지만 한편으로는 또 걱정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원체 좀 당돌했기 때문에 네. 그렇게 걱정 잘할 거라고 믿고 어. 큰 걱정은 안 하신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이제 좀 그러면서도 그 어느 해인가 학교 아. 때 이제 추석이었는데 집에 못 갔어요. 네, 무슨 일 때문에 하여튼 명절 때 네. 집에 안 보내줘가지고 그 군사 우체국 그 네. 영내 거기 가서 아. 그때는 이제 휴대폰이 없었으니까 그쵸. 예, 집에 전화했는데 울컥하더라고요. 제가 전화 말을 못 잇고 전화를 이렇게 내려놨는데 울다가 끊었죠. 그러니까 엄마가 그냥 계속 하루 종일 우셨다. 아이고, 엄마 마음 더 아팠죠. 그렇죠. 또 명절인데 나중에 못 들었어요. 가니까. 그런 얘기를. 네, 네. 아유, 이게 그러니까. 지금 또 이렇게 지금 눈물을 막. 저도 눈물 제가 나려고 눈물이 하네요. 좀 많아요. 네. 네, 참 국군 간호사관학교도 역시 군대구나. 네, 그렇죠. 그런 생각이 막 드네요. 네, 네. 그러면 거기들 나온 분들은 다 간호장교가 되시는 건가요? 그렇죠. 100% 간호장교. 여자분들이신가요, 다? 저희 때는 여자만이었는데 아. 얼마 전부터 남학생도 뽑는다고 그래요? 뽑아요. 네, 있어요. 간호장교로? 근데 한 30대 1 정도 경쟁을 뚫고 오니까 그렇게 세요? 네, 지금은 50대 1 정도라고 들었어요. 간호사관학교가요? 네, 굉장히 아이고. 셉니다. 들어가기 힘들어요. 가고자 하는 사람 많은데 대단한 학교구나. 뭐 한 80명 정도 뽑으니까. 네. 그곳 생활은 어떤지 궁금해요. 그게 이제 맨 처음에 짐을 싸들고 학교에 이제 가입교 기간이라고 하죠. 네. 그 가입교 기간 동안에 적응을 못하면 나가도 되는 기간이에요. 근데 가입교 기간에 이제 갔는데 네. 뭐 군복, 군화, 모자 이런 거 던져주고 이제 생활을 하는 건데요. 낯설었죠 처음에는. 네, 근데 이제 네. 처음에 가니까 그 같은 방에 8명 친구들이 이제 같은 방을 쓰게 했어요. 그래서 8명 그 동기들하고 서로 이렇게 자기 소개하는 네. 이제 낯설으니까 네. 하는데 뭐 대단하더라고요. 근데 저만 똑똑한 줄 알았더니 뭐 전교 쟁쟁해요? 회장, 네, 전교 회장했다는 친구도 있고 뭐 전교 1등도 했고 그 제주도를 빼고 모든 팔도에서 다 여학생들이 와요. 네. 일과가 어떤가요? 일가가 간호사관학교는? 이제 이제 기숙사 생활을 물론 했고요. 네. 그다음에 기숙사 생활할 때 학기마다 방을 다 바꾸고 사람도 다 바꿔요. 네. 그래서 전혀 안 살아본 친구랑 살게끔 만들어요. 뭐 성격 있는 친구, 착한 친구 다 섞어서 한 번씩 살아보게 만들고요. 저희가 일반 간호대학하고 저희 국군 간호사관학교가 다른 가장 특별한 점은 군사학기를 네. 보낸다는 거예요. 그거는 여름 방학마다 3주씩 3년 동안이니까 9주를 훈련을 받는데요. 장교가 되기 위한 모든 그 이론 수업부터 실습까지 다 배워요. 그때 이제 군복 입고 외출도 안 되고 자유도 좀 이렇게 제한받고 네, 네. 그래서 뭐 이렇게 그룹으로 차를 태워가지고 야산에 떨어뜨려 놓으면 전혀 모르는 곳에서 지도와 나침판만 보고 학교 찾아오는 독도법이라고 그때는 불렀습니다. 근데 그런 것도 하고 이제 군사학 이론도 배우고 장교 복무 지침도 배우고 아유, 굉장히 저는 빡세게 훈련 받아요. 간호사관학교에서 조금
그러니까 일반 그 사관학교랑은 다를 줄 알았거든요. 훈련받는 과정이라는 아니에요. 게. 그거는 빡세네요. 장교가 되기 위한 모든 과정을 완전 이수해야 돼요. 거기 누락되면 안 되고요. 네. 사격도 해보고 아, 사격도 하시고. 해봤어요. 네. 와, 아, 그렇군요. 명중은 네. 잘 못했어요. 총소리에 놀라가지고. 네. 아, 자, 간호사관생도 심순영 어떤 방향으로 그때 그러니까 진로를 정했나요? 이제 학생 때는 어떻게 진로를 나가야 될지 사실 감이 잘 안 오고요. 이제 소위로 임관하고 나서 1년간 그 임상에 나가서 실제로 이제 간호장교가 돼서 이제 근무하면서 이제 그때 정하죠. 근데 저는 이제 마산통합병원에 소위 때 갔어요. 이제 발령받고 갔는데 거기는 결핵에 걸린 군인들이 오는 곳이에요. 그래서 모든 환자들이 누워 있어요. 이렇게 낮에 걸어 다니는 사람 별로 없고 그냥 베드 레스트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저 같은 외향적인 기질인 사람이 그거를 이렇게 보고 있으려니까 너무 안 됐고 답답하고 네, 네. 예, 그래서 서정주 시인의 네. 눈이 부시게 푸르른 날은 그리운 사람을 그리워하자 막 이런 네, 시를 네, 네. 큰 갱지에다가 막 적고 그림도 넣어가지고 그 병실에 문에다가 붙여놓고 너무 좀 이렇게 그때부터 문학적인 네, 기질을 누워 있는 게 발휘하셨네요. 안쓰러워가지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제가 거기서 오래 근무하기가 아. 제가 막 이렇게 좀 가라앉으니까 네, 네. 수술시 교육을 지원해서 가게 됐죠. 아, 그럼 수도통합병. 수술실에서 많이 근무를 하셨겠어요? 제가 간호장교 8년 동안 거의 6년은 수술실에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그 환자들이라든가 환자의 부모님 뭐 그런 분들도 많이 만나셨을 것 같은데 네, 혹시 기억에 남는 그 일화라든가 장면 있으신가요? 제가 그 마산에 있을 때는 그 어떤 환자가 페니실린 항생제를 맞아야 되는데 맞고 제가 간호장교 스테이션으로 가다가 뭐가 좀 이상해서 보니까 아나필락시스 샥이 온 거예요. 그래서 막 부랴부랴 주사 놓고 군의관님 콜하고 해가지고 환자를 하여튼 신속하게 살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다음에 제가 그 수도통합병원에서는 네. 그때 이제 장교병실에 제가 근무를 좀 했는데 그때 이제 기억에 남는 분은 이렇게 오랫동안 무의식 상태로 있는 연관장교가 있었는데 그 연로하신 어머님이 그 이제 보호자 한 분은 있게끔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어머님이 그 아들을 극진하게 씻겨주고 이렇게 케어하고 간호하시는 모습 지금도 생각나고요. 근데 병원에서의 그 애환은 민간 병원이나 군대 병원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네. 생과사가 네, 갈림길에서 네, 네, 그런 걸 갈림길에. 봐야 되니까. 네. 그렇죠. 얼마나 정말 안타까운 순간들이 네, 많이 네, 있었겠어요. 네, 네, 네. 뭐 그 대신에 어떤 보람 있고 즐거운 네. 뭐 그런 일도 혹시 있지 않았을까요? 뭐 있죠. 인제에 있는 현리병원에 근무할 때는 거기는 그 이제 오지이기 때문에 막 이렇게 아기를 자연분만 하다가 네. 자연분만이 안 되는 그런 경우에는 병원이 그래도 이렇게 군의관들 다 전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연락이 와요. 그러면은 빨리 오시라고 해가지고 제왕절개 수술도 해주고 또 막 응급으로 이렇게 다치거나 피를 흘리거나 막 이럴 때는 이제 보건소에 해결이 안 될 때 네, 저희 네. 병원에 오면 모든 응급처치는 다 되니까 해주면 주민들이 또 되게 순박하잖아요. 네, 강원도 네. 막 옥수수를 진짜 이만큼 조금 쪄오는 게 아니라 네. 전 병원 식구들이 다 먹어도 될 정도로 큰 소쿠리에다가 강원도 찰옥수수 에, 맛있잖아요. 하나 가득 쪄가지고 저희가 막 그냥 그 간식으로 아. 먹었던 거 생각납니다. 아. 너무 따뜻했던 추억이에요. 그래도 간호장교도 굉장히 적성에 맞으셨고 보람도 느끼셨는데 왜 그만두신 거예요? 그땐 좀 또 스토리가 거기는 있는데 네. 제가 그때 이제 수도통합병원에 다시 교육받을 때 말고 대위가 돼서 다시 이제 수도통합병원에 와서 결혼을 했는데 그때 이제 첫 아이를 가졌어요. 네, 근데 이제 네. 수술실 근무를 하니까 이제 아기를 가지면 이렇게 마취약이 있는 안에 들어가서 일은 안 해요. 이제 이렇게 위험할 준비하는, 수 있으니까. 재료 준비하는 일도 되게 네, 많거든요. 네, 네. 이제 그런 일을 하는데 당직은 섰었어요. 그래서 근데 7개월 반 정도 됐을 때 임신해가지고 네, 네. 당직을 서는데 계속 배가 아프더라고요. 아.
근데 이제 밤에 잠을 거기서 자야 되니까 네네네. 응급 환자를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제 참고 있다가 아침에 막 피를 쏟고 예, 아기를 조산을 하게 됐죠. 네, 제가 아, 그래요? 7개월 반 때. 아기는 무사했나요? 그래서 아기가 아, 잘못됐어요. 네네 그 아기를 잃었습니다 그때. 그래가지고 그래서 많이 가슴이 아프죠. 7개월 돼도 지금 같은 의학이면은 아 그랬는데 살릴 수 그때 하여튼 있는데. 아이가 폐가 좀 안 좋았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 이제 그거를 이제 잊고 또 임신해가지고 네. 이제 다시 아기를 가졌는데 그때 7개월쯤 되니까 또 배가 아프고 또 그런 증세가 네. 조산 기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제 병원에 갔더니 무조건 쉬어야 된다. 아. 무조건 누워 있어라. 날 때까지. 네네. 그래서 제가 그냥 정말 뒤를 안 돌아보고 제때 신청을 했습니다. 그때. 아유, 네. 잘하셨어요. 네, 아이가 그만뒀- 중요하죠. 네, 그래서 또 아이는 무사히 출산됐나요? 그 아이가 지금 34살입니다. 우리 아들. 아들. 첫 아들. 네. 아들 한 분인가요, 지금? 아들, 딸. 아들, 딸. 네, 네. 보건교사 얘기를 좀 해주세요. 네. 어떻게 가게 되신 거예요? 네, 그래서 보건교사는 제가 이제 두 아이들을 10년간 네. 손수 키웠거든요. 정말. 그 이제 어느 정도 키워서 아이들이 안정되게 초등학교 입학하고 네. 둘째까지 입학하고 나서 이제 아이들이 9살, 10살 이렇게 네. 됐을 때 저의 그 전문성이 사장되는 것이 너무 아쉽고 네. 그래서 일을 하고 싶은데 육아와 같이 병행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딱 보니까 보건교사가 딱 제 시간에 퇴근하고 네네. 또 우리 아이들과 같은 또래 아이들을 볼 수 있잖아요. 네, 학교에서. 네. 그래서 딱 꽂혔어요, 거기에. 그거 들어가기가 쉽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 2년 재수 한 번 하고 2년 공부해서 들어갔는데 시험 쳐야 되나요? 그럼요. 임용고시. 임용고시. 봤는데 그 당시에 서울시 교육청에서 초등 보건교사 6명 뽑았거든요. 네. 이제 제가 3등으로 들어갔죠. 그 간호장교의 어떤 경력이 많이 도움이 됐겠어요? 제가 이제 수술실에 있다 보니까 그 해부학적으로 너무 잘 알잖아요. 수술을 많이 하는 걸 보니까. 네, 네. 그래서 40세까지 시험 볼 수 있었어요. 만 40세 네. 그때는 근데 제 만 40세에 딱 들어갔어요. 마지막에. 마지막. 22년 동안 보건교사를 네, 하셨잖아요. 네. 혹시 기억에 남는 꼬마 친구 네. 있으신가요? 많이 있고요. 네. 저의 그 심구멍, 숨구멍 책에 네. 그 첫 일부에 코끼리 가족이라는 제목의 그 글 속에 보면 굉장히 많이 이제 일화들이 있는데 근데 지금 가장 마지막에 기억에 남는 아이는 이름 밝혀도 되나? 네, 그럼요. 건우라는 아이인데 건우. 아이가 입학했는데 머리가 하나도 없고 이가 하나도 없어. 아주 아팠군요. 그러니까 아기 때 그 뇌종양으로 아이고. 수술도 여러 번 하고 항암 치료도 많이 하고 이래서 이가 일단 없고 영구치가 다 이제 없어서 그런 아이였는데 이 아이가 이제 입학했는데 이제 특수반이었거든요. 네, 네. 근데 뭐 이 아이가 막 수시로 이렇게 기절해요. 기절하면 막 선생님이 안고 보건실에 오고 1학년 때부터 계속 그 아이가 그냥 보건실 단골 손님이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보면서 기도도 많이 하고 네. 무사히 졸업하기를 그 아이가 그냥 어쨌든 결석도 했다가 학교도 네. 나왔다가 막 그렇게 했지만 초등학교 졸업했습니다. 네. 그걸 바라보면서 막 가슴이 진짜 보건교사로서 뭉클하고 좀 네. 기적이 따로 없다. 지금 건강하게 잘 성장했는지 지금 아마 궁금하네요. 그 부모님의 신장을 이식 받아가지고 지금 건강하게 그래요? 있다는 얘기를 네. 보지는 못했지만 들었어요. 네. 아이고, 예, 생각 많이 나시고 또 네, 보람도 생각 많이 나. 느끼시고. 네네네. 네, 하시겠네요.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마스크를 쓴 아이들 보면 참 예. 안타깝죠. 네, 특히 1학년 아이들은요. 네. 그 1학년 학교 들어가면 얼마나 즐거워요. 네. 막 친구 만나고 선생님 만나고. 근데 뭐 올해 학교도 거의 못 가고. 못 그쵸? 가고 그다음에 뜨문뜨문 학교에 오고 그다음에 마스크 쓰고 늘 있어서 친구들 얼굴도 제대로 못 그러니까 쳐다보고 마음껏 뛰어놀지도 그다음에 아이들이 막 못하고. 운동장에서 막 율동도 하고 네. 그 자유롭게 그래야 되는데. 그걸 못 하니까 아이들을 특히 이제 2학년, 3학년은 그래도 이제 해봤잖아요. 네, 네. 근데 1학년 아이들을 보면은 너무 안쓰러워요. 빨리 좀 진짜 완벽하게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자, 글 쓰시는 중에 코로나19 상황에서
그러니까 최전선으로 달려간 간호장교 후배들, 그 후배들 보면서 뭉클하기도 하고 감동적이기도 하고 자랑스럽기도 하고 네. 안쓰럽기도 하고 그러셨을 것 같아요. 네. 안쓰럽긴 하지만은 네. 그 아마 저라도 당당하게 주어진 그 소명을 다 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네. 그다음에 그 간호장교가 왜 존재하는가? 음. 왜 이 간호장교라는 그 장교를 나라에서 키우는가? 그 존재의 당위성이 네, 네. 그때 발휘되는 거죠. 대선배로서 지금 이렇게 수고하고 있는 간호장교 후배들에게 한마디 좀 해주세요. 네. 카메라 보시면서. 아, 예. 네. 후배들에게 그 지금 뭐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이 고비가 잘 넘기고 나면 그 고비를 넘긴 경험이 자신감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큰 자산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항상 어려운 일이 지나고 나면 그거보다 더 큰 즐거움과 기쁨이 온다는 것을 믿고 인내하며 생활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아유, 정말 여러 분야에 이렇게 당당하게 도전하시는 그런 모습 귀감이 되는데요. 오늘날 작가 심순영이 탄생하게 된 계기는 어쩌면은 군에서부터 시작된 거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때 책을 많이 책을 보셨잖아요. 많이 봤고요. 또 이제 한 가지 생각나는 것은 제가 마산통합병원에 네. 밤번 근무, 나이트 근무를 하는데 1년 선배님이 이렇게 시집을 한 건 이렇게 좀 쉬는 시간에 보신다고 가져오셨어요. 네. 근데 그게 제목이 이혜인 수녀님의 민들레의 영토. 아, 네네. 너무 그래서 유명하죠. 이제 밤번은 그렇게 크게 일이 많지는 않고 이제 응급 환자만 보는 거니까 그 책을 이렇게 보는데 막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시가 진짜 그때부터 제가 네. 월급을 타면은 서점부터 갑니다. 시집 사셨군요. 네, 시집을 매달 한 권씩, 한 권, 두 권씩. 하여튼 8년간 쉬지 않고 샀던 것 같아요. 시인이 되셨어야 되는 분인데. 그래서 한 100여 권 정도 네. 시집을 제가 탐독을 했죠. 많이 여러 시인들의 시를 다 좋아했고. 시를 읽는 게 저는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네. 다른 글도 좋지만. 네. 그래서 그때부터 그런 어떤 문학에 대한 아. 그리움 네, 그런 네. 것을 품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군 생활의 경험이 어떤 지금 글 수필 쓰시고 하시는데 좋은 컨텐츠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군인 정신, 네. 책임감, 네. 내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훅훅 보는 게 아니라 깊이 있게 바라보는 거. 그런 거는 정말 제가 많이 익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도 그랬지만 이제 보건교사 하면서도 아이들이 아파서 오면은 그 증상만 보지 않고 이 아이는 왜 아플까? 얘 마음은 어떨까? 그 너머를 보시는 너머를 보고 제 책에 그런 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배가 아파서 오면 어제 뭐 먹었니? 집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니? 그러면 이제 마음이 아파서 오는 애들도 많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을 이렇게 헤아리는 것들이 이제 간호장교 시절부터 네. 몸에 밴 거였다는 생각이 들어요. 혹시 앞으로 계획이 있으시다면 좀 밝혀주시죠. 제가 그 고려대 시창작교실에서 네. 시를 지금 배우고 있고요. 시를 너무 써보고 싶어서 시를 좋아만 했었는데 이제는 정말 한번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여러 가지 그 삶의 경험과 그런 것들을 시로 한번 써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도전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에는 그 동대문 문화원에서 주최한 문예 공모전에 제 시를 2편 코로나19와 관련된 시를 냈더니 장려상에 입상했어요. 그래서 네. 지금은 정말 시를 잘 쓰고 싶은 마음, 네. 그 하나 아주 뚜렷한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시집을 한 권 내고 싶어요. 아유, 정말 오늘 아름다운 분을
이렇게 이 자리에 모신 것 감사합니다. 같습니다. 군 시절을 떠올리셨잖아요. 네. 저하고 이야기하시면서 예, 이렇게 눈빛도 이렇게 영롱해지셨다가 또 물기가 촉촉해지셨다가 하셨는데 오늘 어떠셨어요, 기분이? 제가 그 간호장교 8년 네. 또 보건교사 22년 생활을 이렇게 되돌아보니까 그 지금의 저가 있기까지 정말 든든한 뿌리 역할을 했다. 네. 디딤돌이었다. 확실하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네. 저를 이렇게 이런 기회를 주신 네. 여러분들에게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나에게 군대란? 소금이다. 소금? 네. 예, 이제 소금이 어떤 음식의 맛에 들어가게 되면 일정한 맛을 유지하잖아요. 네네. 그런 것처럼 이제 제가 간호장교였다는 그 닉네임, 이제 군대에 있었다는 그것은 부인할 수 없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 맛이 지금까지의 저를 적당하게 맛이 상하지 않게 네. 병들지 않게 적당하게 그 맛을 유지시켜준 네. 그거였다. 그래서 소금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유, 정말 아주 단순하지만 네. 확 와닿는 네. 그런 이야기입니다. 정말 뭐 시인, 수필가뿐만 아니라 이 사회의 소금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을 만나서 제 마음도 뭔가 이렇게 아름답게 이렇게 지금 빛나고 있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좋은 분을 만나서 좋은 이야기를 들으면 그게 또 꽃 피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까 시작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죠. 스티브 잡스의 이야기. 스스로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라 하는 당부 기억하실 겁니다. 심순영 작가와 이야기를 나누면서요. 그 말과 함께 스티브 잡스의 그 스탠포드 연설 그 문구도 생각이 나네요. Connect the dots 라는 말이 떠오르는데 이 Connect the dots는 기존의 경험들이 연결이 되면서 언젠가는 의미를 갖게 된다는 그런 얘기잖아요. 자, 오늘 만난 심순영 작가의 수많은 경험들이 연결돼서 앞으로 또 수많은 책들이 나올 것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 주 월요일 또 다른 군대 이야기의 주인공과 함께 이 시간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